아득한 옛날, 우리 발 아래 펼쳐진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졌던 그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일구어 나갔을까요? 상상조차 쉽지 않은 그 신비로운 시대 속으로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되어 잊혀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 안에 흐르는 지혜와 맞닿아 있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본능적인 궁금증과 연결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푸른 하늘 아래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 위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꽃피우며 살았던 고조선 사람들의 이야기 어떠신가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 태초의 땅 고조선으로 지금부터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수천 년 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는 우리 역사상 가장 먼저 문을 연 찬란한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단순한 옛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험준한 산맥과 너른 평야, 그리고 깊고 푸른 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대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삶의 지혜를 터득하며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요. 그들은 거대한 숲의 품 안에서 사냥하고 비옥한 땅에서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두었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었고 태양과 달의 움직임 속에서 삶의 리듬을 찾아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고조선 사람들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자 때로는 경외의 대상 그 자체였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람 한 줄기, 강물 한 방울에도 신비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었을 거예요. 고조선이라는 이름 속에는 오래된 조선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들은 이 넓은 땅에 뿌리내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계급 사회의 기틀을 다지며 점차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아침 해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고조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깃고 아이들을 돌보며 소박하지만 충만한 일상을 보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을 테죠. 어쩌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로서 단순한 건국 신화를 넘어선 실제적인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씨앗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고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처음 나라를 세우고 삶을 개척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이 땅에 처음 뿌리내린 고조선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과 한반도 북부를 품에 안았던 그들의 터전은 마치 태초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을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위로는 뭉게뭉게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울창한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수많은 새들이 저마다의 지저귀므로 생명의 소리를 노래했겠죠. 맑고 투명한 강물은 대지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흘러 고조선 사람들의 삶에 풍요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산과들, 강과 숲은 그들의 든든한 보금자리이자 모든 것을 내어주는 너그러운 어머니와도 같았을 겁니다. 이 광활하고도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그들은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그리고 깊은 지혜를 품고 삶을 묵묵히 가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아침이면 작은 마을에서는 장작불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가 정겹게 하늘로 솟아올라 하루의 시작을 알렸을 테죠. 아이들은 맑은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해맑게 웃거나 숲 가장자리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자연과 함께 자랐을 겁니다. 흙먼지 날리는 들판에서는 어른들이 굳건한 팔과 지혜로운 손으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으며 때로는 민첩하게 사냥감을 쫓아 가족의 귀한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흘러갔고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결실을 맺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일부로서 살았을 겁니다. 고조선 사람들의 삶은 자연과 하나 되어 흐르는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가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지혜는 단순히 땅을 일구고 먹거리를 찾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돌을 옮기고 쌓아올린 경이로운 건축 기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탄과 울림을 전해주죠. 바로 고인돌 이야기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놀랍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육중한 바위를 올리는 모습은 얼마나 웅장하고 끈기 있는 장면이었을까요?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단결된 힘과 집단적인 의지,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인돌 하나하나에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려는 염원,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오롯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노고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돌덩이들은 오랜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또 다른 경이로운 지혜는 바로 찬란한 청동기 문화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을 이용해 차가운 금속을 녹여내고 섬세하게 만든 틀에 부어 아름답고 견고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 불리는 날카롭고 위험 있는 무기는 당시 고조선 사람들의 용맹함과 강력한 힘을 상징했을 겁니다. 또한 정교한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청동 거울은 세상을 비추려는 그들의 깊은 성찰과 미적인 감각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죠. 농사에 필요한 쟁기나 괭이 같은 생활 도구는 물론 화려한 장신구와 신성한 제기까지 청동은 고조선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귀한 재료이자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청동기 기술은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탁월한 예술적인 감각과 높은 수준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섬세한 문양 하나하나, 균형 잡힌 형태는 그들이 얼마나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어쩌면 그들은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청동으로 만든 신성한 의식 도구를 통해 하늘과 땅에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고조선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에 자신들의 지혜와 염원, 그리고 예술혼을 불어넣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를 다루는 지혜를 넘어 고조선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의 터전을 허락한 자연과 하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구를 만들고 땅을 일구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과 교감하려 했었죠.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아래 숲을 스치는 바람과 강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우주의 질서를 헤아렸을 겁니다. 이러한 깊은 성찰은 곧 신비롭고 웅장한 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사람들은 너른 들판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둘러앉았을 겁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을 밝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경건함이 어렸겠죠. 그들은 하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땅에는 풍요를 기원하며 자신들의 소망을 담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제천의식이라고 불리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죠. 이 의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소원을 빌며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당이나 제사장은 신성한 춤을 추며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려 애썼을 겁니다. 그들의 춤사위 하나하나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북소리는 땅을 울리고 사람들의 합창은 밤하늘에 메아리치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웅장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을 겁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이처럼 자연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숭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근원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이러한 신성한 의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염원 속에서 마침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위대한 비전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단군항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이죠. 하늘의 아들이라 불리는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는 큰 뜻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전설은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환웅은 그저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곡식과 생명, 질병, 선악, 형벌 등 무려 360가지가 넘는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고조선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인 질서와 다스림을 추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그의 깊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날 굴 속에 살던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안에서 지내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일러주었죠.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끈기와 인내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슬퍼하며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환웅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고조선의 첫 임금 단군왕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국 신화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인내와 지혜로움이 빛을 발하는 고조선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군왕검은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정의로운 법도를 세우며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고조선은 점차 굳건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갔을 겁니다. 이처럼 고조선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공동체의 단결을 통해 이대한 비전을 품었고, 마침내 단군왕검이라는 현명한 지도자 아래 홍익인간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네, 고조선 사람들이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세상의 해답은 바로 그들의 건국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아득한 옛날, 하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내려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환웅이셨죠. 그는 단순히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숭고한 비전을 가지고 신실을 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농사와 의술, 그리고 올바른 법도를 가르치며 문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모든 존재가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속에서 간절히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던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습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수행하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죠. 호랑이는 끈기를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갔지만 곰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끈기와 인내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21일 만에 곰은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거듭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수련과 인내를 통해 진정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은 백성들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죠. 그의 통치 아래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단군왕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죠. 그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하늘에 감사하며 공동체의 단결을 통해 서로를 이롭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숭고한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지혜를 빌려 삶을 가꾸었으며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먼 옛날에 사라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면면이 이어지는 지혜와 정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감동적인 연결감을 선사하죠.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조선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처음 뿌리내린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와 숭고한 정신,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갔던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져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더욱 큰 지혜와 따뜻한 영감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